안녕하십니까. 퍼실수학학원 최봉근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치러진 선전고 1학기 수학시험에 대한 분석과 총평 그리고 주요 문항 해설 영상입니다. 먼저 이번 시험의 특징 먼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내용이 이번 시험에서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가 제공이 됐는데 양이 꽤 많아요. 특징이 뭐냐 하면 학교 프린트와 연계율이 거의 없다.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작년은 학교에서 이제 나눠준 프린트물에서 좀 꽤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됐어요, 시험이. 근데 올해는 거의 연계가 없어요. 그 말은 선전고는 학교에 제공되는 프린트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 그 속을 두다 보면 내막은 원래 선전고는 부교재 없고 학교 프린트 없고 이런 게 전무한 학교였어요. 원래 이게 선정의 색깔이었다고. 그래서 과거에는 선정애들이 시험 때 뭘 보고 뭘 바탕으로 시험 공부하나 걱정이 제일 많은 학교였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제공되는 프린트에서 연계가 거의 없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문항수의 변화. 문항수가 원래는 23문항이었는데 이게 하나 줄면서 22문항으로 줄었어요. 근데 반면에 서술형은 3문항에서 5문항으로 많이 증가했죠. 문항수는 줄어들었는데 서술형은 증가했다. 이게 이번 시험제 또 특징이고, 과거에 서술형이 20% 차지하던 게 이번 시험에서 30%로 증가했다. 꽤 많이 증가했죠. 이게 뭐냐면 이제 22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대수로 치르는 첫 시험인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부각되는 게 뭐냐면 서술 능력, 서술의 비중, 이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22교육과정. 그 다음 세 번째는 단원별 구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 범위 중에서 단원별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좀 주목할 만한 게 지수로그 함수의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67.5%. 즉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지수로그 함수로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라면 항상 시험 문제에 그래프가 동반될 텐데 그래프를 어떻게 잘 써먹냐,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냐, 그게 이번 시험의 또 다른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특징 세 가지를 먼저 봤고,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이 얘기일 텐데, 난이도 얘기. 이번 출제된 우리 22문항에 대해서 난이도별로 분석을 해보면 22문항 중에서 난이도 하, 난이도 중,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기본 문제라고 하죠. 기본 문제. 그 다음 난이도 상 또는 최상. 난이도 하 문제는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가 난이도 하. 아주 쉬운 문제. 난이도 중. 난이도 중은 7번부터 8, 9, 10, 11, 12에 서술형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총 기본 문제가 15문항.
꽤 많죠. 그 다음에 난이도 상 문제는 이게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서술형 5번. 이렇게 8문항 정도, 7문항 정도, 이게 난이도 상 문제. 자, 과거와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선정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중2권까지 좀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기본 문제 비중이 15문항. 그러니까 중하위권은 풀 게 많아진 거죠. 아래쪽 학생들은 상당히 좀 좋은 변화고, 아래쪽 학생들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난이도가 쉬웠냐? 아닙니다. 객관적인 난이도는 상입니다. 풀 수 있는 문제들, 쉬운 문제들이 기본 문제가 많아진 대신에 어려운 문제는 좀 더 깊어졌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일단 중하위권들한테는 기본 문제가 많아진 장점도 있지만 중상위권 또는 최상위권한테는 변별력이 더 강화됐다. 이런 문제들로. 특히 여기서 킬러 문항이 16, 17, 서술형 4번, 5번일 텐데 아래의 아이들은 풀 게 많아 좋아졌고 반대로 위의 아이들은 변별력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어려워졌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본 문제가 많았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쉬워진 거냐?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배점별로 보면 기본 문제의 배점이 60.1 점수상으로, 그 다음에 난이도 상 이상의 문제가 39.9, 거의 40점이 난이도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특히 최상위권은 기본 문제에서 실수가 없어야겠고, 그 다음 변별력 문제에서 최대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생겼어요. 이게 지금 난이도별 구성이었고, 그 다음 이제 총평과 향후 대비 전략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면 대체 우리 선전고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학교 프린트에 의존하지 마시라. 학교 프린트는 그냥 본인들이 학습할 때 참고로만 사용하고, 학교 프린트로부터 시험 문제에 힌트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에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 프린트 참고하지 않고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합니까? 이게 또 포인트일 텐데, 이거 살짝 지울게요. 지금 하는 얘기는 상위권 또는 최상위 학생들은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 아이들은요, 어떻게 준비하냐? 첫 번째,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시야도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처음에 진도를 뺄 때 본인이 상위권이라는 학생 보고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냐 물었더니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선생님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요. 이거는 중학생의 답이에요. 중학생의 답. 고등학교 상위권이 사인 세타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는 시험 다 봤다는 소리죠. 정확한 개념이 뭐냐?
우리 수업할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거의 다 정확히 알고 있을 텐데,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시초선과 이르는 각이 세타인 동경에 대한 요 단위원 위의 점 P의 X좌표를 뭐라고 정의하고? 코사인 세타로 정의하고, Y값을 뭐라고 정의하고? 사인 세타로 정의하고, 요 동경의 기울기를 뭐라고?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로 정의하고, 이런 정확한 개념과 정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문제 풀 때. 좀 이따가 이거 해설할 때 문제를 풀겠지만 서술형 4번 킬러 문항에서 아이들 꽤 틀렸는데, 어떤 아이들은 탄젠트 세타가 양수인 4분면을 구하시려고 하니까 1, 4분면, 3, 4분면이래. 왜냐고 물었어. 왜냐고 물으니 답을 못해. 꽤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상위권인데, 그냥 외웠어요. 보통 웬만한 상위권들은 이렇게 외웠을 거라고. 1, 4분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양수. 여기는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이렇게 외웠다고. 이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한 게 아니라,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한 거라고, 암기. 응?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완벽히 정의가 되고 정리가 되고 문제 써먹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는. 특히 선정고 애들은 참고할 프린트나 부제가 없으니까 매번 문제를 풀 때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때 정확하게 개념을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잠시 후에 풀 때, 해설할 때 이 문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2인데 사인이 뭐예요? 빗변분의 높이. 이러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기본 문제의 비중이 많아졌잖아요. 특히 상위권들은 기본 문제에 대해서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쉬운 거 2개 틀렸어요. 3개 틀렸어요. 계산 실수요. 실수라는 건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게 실수지 2개, 3개가 계산 실수가 아니라 그건 계산 실력이에요. 그건. 그래서 특히 상위권들은 앞에서 쉬운 기본 문제, 15문제의 기본 문제를 실수 없이 풀어내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최상위권은 여기에서 틀려버리면 정말 아파요, 이건. 정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정말로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단원이 함수예요, 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럼 함수는 그래프가 동반될 수밖에 없고,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의 첫 번째는 항상 그래프 사이에 관계를 체크하라. 대칭성은 없는지, 주기성은 없는지, 그래프상의 특징이 뭔지, 아니면 둘 사이 관계가 역함수인지, 이런 관계 체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은 문제, 잠시 후 서술형 4번도 그 문제인데,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지,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함수 문제는. 그래프가 안 주어지면 그래프도 직접 그려서 활용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히 킬러 문제 풀 때 필수 요소인데,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봐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 로그 함수 문제를 풀 때 A가 1보다 큰지 아니면 A가 0과 1 사이인지 케이스를 다 나눠서
진수가 얼마보다 큰지 작은지 다 나눠서 모든 케이스를 다 체크해 봐야 된다고. 요게 킬러 문항 푸는 이제 기본 자세고. 그래서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들은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시험 문항을 분석하면서 가장 좀 확실하게 느낌이 오는 한 줄이 있어요. 우리 선정고는 어떤 교재를 푸냐, 어떤 문제를 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요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다시 말한 대로 어떻게? 정확한 개념을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진짜로 출제자의 의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두 개를 항상 고민하면서 계속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정은 어떤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공부하냐, 이게 마지막 한 줄 평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험에 대한 분석하고 총평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주요 문항 해설로 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4번. 이게 킬러 문항 중에 한 문제였는데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에서 틀리거나 감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이 문제가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래프를 최대한 써야 하는 문제. 일단 봅시다. 자, 1번은 얘는 크게 어렵지 않네. 1번은 얘가 지금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분의 1이 3 될 때 그때 탄젠트 값을 구하고 그때 세타가 몇 사분면이냐, 이게 문제니까 일단 이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2번. 싹 양변에 탄젠을 곱하면 탄젠 제곱 세타 2항에서 마이너스 3 탄젠 플러스 1은 0이니까 여기서 근해공식으로 탄젠 구하면 돼. 탄젠 세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뿌라 마이너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 탄젠 세타 값이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 또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5. 그런데 자, 루트 5가 약 2점 얼마니까 얘가 0점 얼마? 그럼 얘는 양수. 얘도 양수. 어떤 경우든 둘 다 모두 양수야. 그럼 얘가 몇 사분면이냐? 아까 얘기했죠. 탄젠트의 기본 개념, 본질이 뭐냐면 탄젠트는 정의되기를 단위원에서 단위원위의 점과 원점을 이은 요 동경에 기울기가 탄젠트라고 적용된 거야. 그럼 탄젠트 값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값이 달라. 탄젠트의 개념은 기본은 기울기라고. 따라서 몇 사분면이냐? 원점과 얘가 1사분면일 때 기울기는 양수. 요쪽 P점이, P란 점이 여기 있으면 이때 기울기는 음수. 여기 있으면 이때 기울기는 양수. 여기 있으면 이때 기울기는 음수. 따라서 탄젠이 양수란 얘기는 기울기가 양수면 몇 사분면?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다. 세타가. 따라서 이때 세타는 제 1사분면 또는 3사분면. 이게 1번 답일 텐데 한번 또 고민해야 될 게 과연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1사분면의 값이고 뭐가 3사분면일까? 이거를 고민해야지 이 문제가 풀린다고 이제. 자, 그럼 2번 갑시다. 얘 값은 이미 구해서 세타의 범위는 얘인 걸 알았어 이제. 여기에 얘가 또 추가되네. 그럼 얘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프가 없으면 그래프를 충분히 사용하시라고.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에 내가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사인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사인 x 그래프 사인 세타의 그래프 요게 세타축 그럼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그릴 건데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프도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다는 얘기는 사인의 그래프가 코사인보다 위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를 의미하겠지. 이렇게 얘부터 얘까지가 위쪽인데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얘일 때 세타는 1, 4분면과 3, 4분면인데 걔와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사인, 코사인이 같을 때 교점이 얼마? 4분의 파이. 같을 때가 4분의 5파이. 1, 4분면이고 3, 4분면이면서 얘도 만족하려면 여기 하고 여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요 범위 사이에 세타가 있다. 두 번째, 요 범위 사이에 세타가 있다. 아까 내가 세타 값이, 탄젠트 값이 이렇게 얘 아니면 얘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우리 탄젠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탄젠트는 항상 점근선이 얼마? 2분의 파이. 얘가 점근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얘가 점근선인데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 나오니까 탄젠트는 여기를 지날 거야. 그러면서 점근선과 이렇게 붙어 오다가 1을 지나면서 이런 식이 될 거라고. 다시 탄젠트 4분의 5파이도 주기가 파이니까 얘일 때도 값이 1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이런 식일 거라고. 그러면 자 세타가 요 사이라면, 즉 세타가 이쪽으로 와서 세타가 제일 4분면, 정확히 얘기하면 세타가 뭐 4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요 사이의 세타 값이라면 요때 함수 값은 뭐야? 탄젠트 함수 값은 1보다 큰 놈이죠. 아까 얘가 플러스 0. 얼마였고 얘가 1보다 클 거 아니에요. 얘가 2. 얼마니까 얘가 5. 얼마야. 그럼 얘는 약 2. 얼마라고. 얘는 약 0. 얼마고. 둘 다 플러스니까. 그래서 함수 값이 1보다 큰 놈은 요 놈이겠지. 첫 번째, 1, 4분면 요 범위에 세타가 있으면 이때의 탄젠트 값이 얼마다? 둘 중에 1보다 큰 놈이니까 이게 그때의 탄젠트 값이다. 여기에 2분의 얼마? 3 플러스 루트 5. 이걸 이용해서 사인 제곱 세타 값을 구하면 돼요. 첫 번째 경우는. 그러면 정리.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코사인 세타분의 다 씁시다. 사인 세타일 거고 얘가 2분의 3 플러스 루트 5. 그래서 이놈을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얘가 4분의 9에다 5 하면 14 플러스 6 루트 5. 그래서 요놈이 2분의 7 플러스 3 루트 5가 될 거고 우리 코제곱은 1 마이너스 사제곱이죠. 잠깐만 여기서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이건 다 알아. 어? 이거는 우리 반 하위권도 다 알아. 근데 왜? 이게 왜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이 1인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사인 코사인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기본 개념이, 기본 정의가
단위원에서 단위원 위에 점에 x좌표가 코사인이라고, y좌표가 사인이라고, 단위원이란 반지름이 1인 원이죠. 따라서 요 점은 요 원 위에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 위에 이 점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대입하고 대입하면 그래서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이 1인 거라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접근해야지.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올 텐데 이제.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얘가 됐으니 정리합시다. 이제 얘랑 얘 곱해주면 이 사인 제곱은 얘랑 얘 곱해주면 7 플러스 3루트 5에다가 마이너스 얘 7 플러스 3루트 5 여기에 사제곱. 그래서 얘가 넘겨오시면 얼마 되냐면 플러스로 바뀌고 9 플러스 3루트 5의 사인 제곱이 우변에 7 플러스 3루트 5 이렇게 바뀔 거고. 이제 마무리 정리. 사인 제곱 세타가 뭐니? 이걸 3으로 묶어주면 3에 3 플러스 루트 5 분의 7 플러스 3 루트 5. 얘만 유리화해주면 답일 텐데. 분모 분자에 3 마이너스 루트 5씩 곱합시다. 유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분모가 얘는 4가 얘는 3이 될 거고, 얘 곱하면 얘가 9에다가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5, 그럼 6, 그 다음에 요게 9루트 5, 마이너스 7루트 5, 플러스 2루트 5. 그래서 요걸 약분해서 정리하면 2로 날려버리면 얘가 6분의 얼마야? 3 플러스 루트 5. 요게 언제? 1, 4분면일 때 사인 제곱값.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아까 1, 4분면일 때 세타 범위 여기일 때 탄젠 값이 얘였으니까 두 번째는 또 구하면 되죠. 이제 요 그래프는 지웁시다. 그래프가 필요하면 최대한 이용하시라. 첫 번째는 이 경우였고, 두 번째는 세타가 제 3, 4분면일 때, 아까 요게 1, 4분면이었으니까 3, 4분면은 요거겠지 이제. 그래서 이때 탄젠트 세타 값이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 과정은 얘하고 똑같을 거라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얘. 양변 제곱하시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4분의 9, 5, 14 마이너스 6 루트 5. 그래서 얘가 2분의 7 마이너스 3 루트 5. 다시 한번 코제곱은 1 빼기 사제곱이라고. 그래서 요식과 요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이 사인 제곱이 이렇게 하면 7 마이너스 3 루트 5에다가 마이너스의 7 마이너스 3 루트 5에 요것에 사인 제곱. 얘를 일로 이항시켜서 사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얼마죠? 9 마이너스 3 루트 5의 사인 제곱. 우변은 7 마이너스 3 루트 5. 빠지막이처럼 정리. 요거로 나눌 텐데 사인 제곱 세타가 나눌 때 3으로 묶읍시다. 3 빼기 루트 5에 7 빼기 3 루트 5. 여기다가 이제 유리화하기 위해서 3 플러스 루트 5. 그러면 정리 이제 마지막. 3이고 역시 얘가 4일 거고, 21에다가 마이너스 15니까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루트 5, 7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 그래서 2로 날려버리면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 얘는 6분의 3 플러스 루트 5. 그래서 얘가 1, 4분면일 때의 사인 제곱값. 얘가 3, 4분면일 때, 3, 4분면일 때의 사인 값. 얘도 아까처럼
정확하게 따지면 이 세타의 범위는 파이보다 크고 4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정확한 세타의 범위. 그 답이 이렇게 나오실 건데, 이거 아이들 많이 틀린 문제인데 특히 2번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의 본질을 좀 파악하시고 필요하면 그래프도 그리시고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뤄볼 마지막 문제, 객관식 17번. 이것도 먼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뭔가 복잡해, 되게 문제가 길어. 근데 시간을 쫓기다 보면 이거 천천히 풀면 그냥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괜히 문제는 길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시간만 조절 잘 된 학생은 이것도 뭐 크게 힘들지 않게 풀었으다 보는데, 얘는 그래프 싸움이에요. 그래프 싸움. 자, 일단 그래프가 2개 주어졌는데 일단 개형을 좀 봅시다. fx는, 나 개형만 볼게요. fx는 얘는 지금 원래 로그 2의 x가 증가함수니까 이런 식일 텐데,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이니까 점근선이 1, 2, 현재 점근선이 x는 0인데 얘가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 y축으로 얘가 3이면 이런 그래프 풀 텐데 이만큼 평행이동, y로 또 올리면 얘 그래프가 이만큼 올라가서 뭐 이런 모양의 그래프쯤 될 거라고, 개형이. 요게 fx. 그 다음 gx 개형은 차근차근히 보시면 돼요. 우리 얘가 지금 y는 로그 3의 x인데 x 앞에도 마이너스, y에도 마이너스, 즉 얘는 얘랑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마이너스 로그 3의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즉 얘가 y는 로그 3의 x면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얘를 원점 대칭한 그래프, 요런 그래프쯤 되겠죠. 이렇게 얘가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마이너스 x 그래프고, 이제 얘를 어떻게 이동?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 그럼 현재 이거의 점근선이 0인데 x축으로 a만큼, 여기가 a면 얘가 1로 바뀔 테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 텐데 여기가 a-1쯤, 얘를 다시 y축으로 얼마큼, b만큼 내려야 되니까 요거의 개형은 뭐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고. 아, 요게 gx의 개형이구나. 요게 fx의 개형이고. 그럼 이제 문제로 갑시다. 이렇게쯤 그려진다는 걸 알았고, 이제. 자, 가는 a가 지금 어떤 집합이냐면 fx의 정의역. 요 그래프는 정의역이란 그래프가 그려지는 x의 범위, 또는 로그 함수에서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 진수 조건이 얘가 0보다 크다니까 x는 뭐보다? 2보다 크다. x는 2보다 큰 쪽만 그려지니까 얘는 뭐다? 집합 a는 x는 2보다 크다가 될 거고, 반대로 집합 b는 gx의 정의역. gx가 얘인데 얘는 그래프가 a 미만일 때만 그려지니까 이때 정의역은 x는 a 미만. 따라서 집합 C는 집합 A와 B의 교집합 중에서 자연수인 원소인데 그게 4개래. 얘랑 얘랑 교집합은 2보다 크고 A보다 작은데 여기에 자연수가 4개만 들어가래. 그럼 가능한 게 3하고 4하고 5하고 6만 들어가야 되네, 딱. 그러면 이제 A 값은 결정되네. 자, 얘가 6까지만 포함되려면 자연수 A라고 했어. 요 A는 뭐일 수밖에 없다? 7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A 값은 구했어, 7.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 이제. 이렇게.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이제. 어떻게? 요 두 그래프의 관계를 그래프 한 군데에 그려서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먼저 요거의 그래프 먼저. 얘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완성이 될 거고, 점근선이 x는 2. 그 다음에 아까 그래프가 얘를 y축으로 얼마큼? 2만큼 올린 거니까 요 그래프는 요런 모양쯤 될 거고, 이렇게. 얘가 y는 로그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우리가 a가 얼마인 거 알았냐면 a가 7인 거 알았잖아, 지금 이렇게. 그럼 점근선이 7이라고. 여기가 점근선이고. 아까 그래프 개형이 이런 모양일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가 뭐다? y는 마이너스 로그 3에 a값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이제 요 원소 중에서 얘가 지금 뭐 집합 C의 원소일 텐데 가장 작은 최소값이 얼마? 3. 가장 큰 최대값이 얼마냐면 6. 그래서 요 그래프 두 개가 x는 3과 x는 6과의 교점을 PQRS래. 그럼 x는 3이 여기쯤 있으니까 얘가 x는 3, 얘는 y축과 평행하게 3과 얘랑 만나는 이 점이 P고 이 점이 Q. 그러면 자 3을 대입해보자. 이제 3을 집어넣으면 얘가 1 되지. 0 돼버리니까 함수값은 2겠네. 여기는 2야, y값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냐면 3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돼서 마이너스 로그 3에 4 마이너스 b쯤 될 거고, y값이. 두 번째는 x는 6과의 교점이 SR. 여기가 S는 6인데 얘와 얘의 교점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얘가 4니까 로그 2의 4가 2. 따라서 여기 넣으면 함수값이 4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6을 집어넣으면 얘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얘가 1 돼버리네. 근데 얘가 0 돼버릴 거고 얘는 마이너스 b겠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여기를 S라고, 여기를 R이라고. 자, 우리가 구할 건 요 사각형의 넓이가 24보다 크대. 그럼 요 부분만 따로 한번 봅시다. 사각형 PQRS가 이런 모양인데, 자, 일단 얘와 얘가 X축과 수직이야. 그럼 두 개는 평행이야. 일단 얘랑 얘랑 평행이니까 얘는 하다리꼴이 맞고, P, Q에 R에 S면, 자, 얘부터 얘까지 평행선 사이의 거리, 얘가 얼마다? 얘가 3부터 6까지니까 얘가 3 될 거고, 자, P부터 Q까지 길이는 얘부터 얘까지, 얘에서 얘를 빼니까 얼마냐면 2 플러스 B 플러스 얼마? 로그 3의 4가 될 거고, SR의 길이, 요 길이는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얘가 4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제 다 했어요. 정리만 하면 돼요. 요거의 넓이를 구할 건데, 요거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이랑 윗변을 더하고 두 개 더해버리면 2b 더하기 6 더하기 로그 3의 4,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가 3, 하다리꼴이니까 2분의 1. 얘가 넓이인데 얘가 24보다 크다. 그럼 요거 약분되고 얼마? 3, 8에 24. 그럼 이 곱하면 얘가 16. 아, 정리하면 2b 더하기 6 더하기 로그 3의 4가 뭐보다 크다? 16보다 크다. 근데 로그 3의 4가 약 1점 얼마. 그럼 얘가 7점 얼마. 넘기면 16에서 7점 얼마 빼면 얼마? 8점 얼마. 그러면 2b가 8점 몇보다는 커야 돼. 나누면 b는 뭐야? 4점 몇보다는 커야 돼. 따라서 문제는 이 곱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미 a는 결정이 됐고 b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이 범위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5. b는 5인 거라서 최종 우리가 구하는 답은 35가 답될 거라고, 이렇게.
아까 얘기한 문제에서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에 필요한 조건들을 구해서 답을 구하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번 선전고 시험지의 분석과 그 다음에 총평, 주요문의 해설까지 했는데, 아까 강조한 대로 선전고는 부교재가 없고 프린트의 반영 비율이 전혀 없으니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정확한 개념으로, 그 다음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걸 연습하셔야지 앞으로도 이제 내년이면 고3일 텐데 고3일 때도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높은 점수를 받는 지름길일 거고, 그게 정석일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